사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울산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3연속 준우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연패 했단 말이야.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우승 도전을 그쵸, 예. 6년을 했단 얘기야. 그중에 3번은 우승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확률 50%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승한 거죠. 이슈만 봤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울산을 보면서 준우승했을 때 아니면 지난 시즌부터 지난 시즌 우승했을 때 봤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한꺼번에 많이 이제 쏟아졌던 적이 있었나?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가시가 되게 많았잖아요, 시즌 오면서. 근데 그 가시를 그냥 이거 진짜 대단한 뚫고 나온 거잖아요. 이거 진짜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팀의 쪽으로 봤을 때 경험이 엄청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광구 단장님. 그 프런트즈 직원분들 시원하게 지금 회식해줘야 됩니다 이번 시즌 지금. 아니 형 회식 그냥 보너스를 줘야지. 회식 제일 싫어. 아 형 뭐 좀 MG 싫어합니다. K리그 2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네, 오늘 그 원일이가 선발에서 빠지고 김한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채우게 됐습니다. 사실 김한의 어떤 그 복귀는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감독이 강력하게 원했던 선발 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김원일 코치가 이제 김원일 코치가 코치 맞아요? 김원일 대표가 우리 그 PD에게 조만간에 감독방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래 선발이었던 김한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원래 이제 후보 축에도 못 꼈었던 이슬기가 지금 주전자를 차지하면서 김한과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오늘 이거 룩 어때요? 델 보스케 룩인데? 근데 이게 요즘 네. 저거 옛날 거죠? 네, 맞아요. 네. 요즘 아디다스 옷 보면 네. 다 레트로예요. 레트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리로 따지면은 추리링. 네. 저게 이제 펑퍼짐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면 펑퍼짐이었거든요 원래. 사실 이거 바지까지 입어줘 완성이잖아요. 그렇지, 완전 펑퍼짐하게. 네. 펑퍼짐이었다가 약간 핏해지면서 재질도 이런 재질이 아니고 반딱거리는 재질이 아니어로 이제 한참 동안 변했다가 그다음에 요즘 다시 이런 느낌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스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집에 옷이 없더라고요. 축구 옷이. 그 전께 다 안 맞아요. 살이 쪄서. 네, 선수 때 제가 70kg 대였거든요. 지금 90kg 대. 예. 그리고 새로 아디다스 가서 한 발 장만했습니다. 아, 이거 새 거예요? 새 거예요. 오늘 첫 개신데. 아, 그럼 최근에 스페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1986년도 네, 그러니까. 옷이에요. 그때 옷. 그때 옷으로 86년생이잖아요. 다시 나온 거야? 그럼 그 디자인으로? 아디다스가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울렛 산 거야? 아니면은? 아울렛 아니고 요즘에 나온 옷이에요. 왜 아울렛상인가요? 명동 가서 제일 새 옷 산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거 명동 가서? 네, 한 두세 달 전에 나온 건가? 아, 그래요? 네. 얘 나름 도심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저 우리처럼 사이드에 살지 않아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 아니, 서울 사람이라고 아울렛에 가는 건 아니에요. 걔도 의심받았거든요. 대구에 있을 땐 대구 사람, 강원에 있을 땐 강원 사람. 그래서 서울이니까 너 왜 서울 사냐? 슬기 미스터리 몇 개 있는데 교회. 너 왜 교회 다녀? 아, 진짜? 네, 너 왜 교회 다녀? 다니는구나. 너 왜 요리해? 너 왜 요리해?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아무튼 다시 저런 식으로 이제 옛날 느낌의 디자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오는 건가? 2주, 3주? 1회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 한 달? 네. 한 달 정도 뒤에. 저는 괜찮습니다. 슬기가 나오는 게 마음 편해서. 왜? 많이 알고 하고 싶어 했고 그동안에 이제 본인도 이제 K리그 그 현장 가서 해설하잖아요. 현장에 어떤 그 생동감이 필요합니다. 생동감이 0대 0인데 생동감이 없던데요? 그런 생동감.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네. 그게 생동감이죠. 다 멈춰 있던데요, 그냥 제자리에. 이번 경기 보고 화나 있더라고요. 네. 스타벅스에서 화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얘기도 이제 추후에 할 거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울산이 우승을 했습니다. 오, 와우. 이게 이제 승점차를 보면은 그래도 여유 있게 우승을 했다. 또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구나. 뭐 그 말을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의 이번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울산의 우승 너무나 축하드리고, 오늘도 울산의 이야기 그래서 길게 한번 한 시즌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희는 그 K리그 네. 라운드별 한 경기가요? 아니요, 한 달에 3경기? 한 달에 3경기. 일주일에 채널이 2경기 있는데 해설위원이 3명이시니까 돌아가면서 가다 보면 한두 번은 못 가죠. 이게 이제 실력 이게 그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중립인가요?
세 명이 로테이션이? 로테이션 그냥 뭐 딱히 배정의 규칙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시간이 안 될 때도 꽤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 메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번 정도? 약간 위기감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여기서 해설을 약간 좀 텐션이 좀 떨어진다거나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이제 배정에서 밀린다 이런 위기감은 좀 없네요. 그냥. 그렇죠. 뭐 로테이션이 정확하게 돌아가니까 팀도 되게 한 8대2 정도의 로테이션이 있고 거의 5대5의 하는 로테이션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서 굳이 예를 들면 약간 포항의 신광훈 같은 느낌? 신광훈은 이제 몇 경기 뛰면 쉬거든요. 한 경기. 네. 아침 먼저 안 따라가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해서 뭐 때가 되면 빠지고 때가 되면 들어오고 뭐 이런 느낌? 마음이 편한 상황이다. 네. 네, 요즘 심리적으로 괜찮나요? 네, 근데 저는 원래 경기 배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해설 시작한 다음에 불만 같은 게 없어가지고 배정이 되고 안 되고는 문제지만 어떤 경기를 가도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되게 빅매치가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오히려 빅매치가 재미가 없고 빅매치 아닌 데서 좀 깨알 같은 재미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전 좋아해서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전체적인 어떤 인생을 봤을 때도 최근에 가장 편안한 상태 아닙니까? 뭐 전세금도 해결이 됐고. 전세금이 뭐 아주 1년 정도 끌고 그러니까. 가면서 피곤했죠. 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얼굴 좋아 보여서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네. 왜 부럽죠? 네. 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쇼츠 좀 안 뜨게 하면 안 돼요? 그 춤추는 거?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아침에 지금 쇼츠 보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뭐 씻고 이도 닦고 하는데 저 원래 축구 채널 글이 안 떠요 제 알고리즘에. 저는 구독만 해놓고 축구 진짜 안 보거든요. 아예. 일부러 피하는데 그건 축구가 아닌가 봐요 춤은. 그 챌린지로 넘어갔나 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알죠. 챌린지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챌린지가 나오더니 갑자기 3명이서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이상한 아저씨 3명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파트 이러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뭐지 이게? 해서 컨텐츠에 들어가 봤어요. 그 본 채널에 보게 되더라고. 네, 제가 왜 힘든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네. 슬기도 이번 주도 경기 많이 봤어요? 이번 주 다 봤죠. 아, 이번 주 제가 보통 육아를 끝내고 밤에 보거든요. 한 다시 11시부터 보면은 거의 다 그 전 경기는 좀 정신없이 봐요. 채널도 돌리고 이렇게 보다가 화면 3개 틀어놓고 막 보다가 잘 못 보니까 다시 자세히 보려고 육아 끝나고 보는데 경기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뭐가 나오나 봐요. 뭐 호르몬 같은 게 진짜 졸리는데 잠이 안 와요. 아 진짜? 그래도 그게 좀 머리가 아파요. 오늘 그래서 이게 원희를 제끼고 제가 온 건가요? 네. 그런 생각에 오늘은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아침에 안 먹던 커피도 먹고 지금 단단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 슬기 위주로 얘기하는 경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 있으면 막 껴들어도 됩니다. 슬기가 스타일이 약간 좀 차분한 스타일이라서 방송 때 막 이게 좀 관종끼 이런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막 껴드는 느낌이 없는데 얘기하고 싶으면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껴들어서 얘기해도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봐서 그런지 너 원일이 말 막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와이프 재수 씨가. 그거 다 해줘요 또. 피드백 해줘요. 피드백 해주는데 아무튼 혼나고 있거든요. 네. 혼나는 게 말 막지 마라. 누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라.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제가 선수 때는 와이프가 축구 잘 안 봤잖아요. 축구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축구 몇 명이서 아니에요. 그래서 11명이서 하는데 그럼 골키퍼까지 12명이네. 제일 웃긴 거 제주 강원 코치할 때 제주랑 강원 붙었거든요. 근데 제주 오렌지잖아요. 강원도 그때 오렌지잖아요. 맞아, 비슷하잖아. 그래서 제주 응원했대요. 강원이 딴색 입었는데. 그때 강원에 외국인 선수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주에 외국인 선수 보고 오 외국인 영입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제주야. 그 정도로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이 방송 나와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편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TV 나와서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좋아하더라고요. 재수 씨, 슬기도 저희 주간 캐리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정 좀 해주시고. 좀 재수 씨한테 서운한 게 있는데 저랑 같이 러시아도 갔다 오고 지금 몇 년 동안 붙어 있는데 저랑 같이 있을 때 맨날 설명해요. 나 그 환희 형 있잖아.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언제까지 설명할까? 남한테 정말 관심이 없어. 그래? 자기 그러면 애하고 막 이렇게 가족들만. 네, 맞아요. 그래서 좋겠다 그러면. 네, 좋긴 한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려야 돼서 좀 드려야 어려울 돼서. 때도 있고 복잡합니다.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그냥 힘든 결혼 힘든. 생활. 결혼 생활. 네. 근데 아마 여긴 여길 거예요. 형수님이 주원 형한테 100번 설명할 거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맞아. 말라고 했잖아. 그건 맞아. 이거라고 네. 했잖아. 맞아. 그래, 맞아. 제일 어려울 때가 제가 해준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조금 어려워요. 웃어야 근데 될지. 얘도 많아요. 얘도 내가 말한 뭐 있잖아. 야, 그 무슨 학교 어떻게 됐대 그러면 근데 형 근데 그 무슨 학교 어떻게 됐대 그러니까 그거 내가 얘기하지 나도 몰라. 그거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수 씨도 세계에 대해서 응원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울산 강원 얘기가 첫 번째로 할까 하다가 울산 강원 얘기를 제일 뒤로 미루겠습니다. 우승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일 뒤로 미루고 김천과 수원 FC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천이 뭐 좀 한동안 이기지 못하다가 이날 이겼고 수원 FC는 사실 힘이 많이 빠졌죠. 지금 뭐 파이널 A에서 아시아 대항전에 가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뭐 거의 6위 쪽으로 가는 거고 사실 힘이 많이 빠졌죠. 선수들도 좀 돌리고 어린 선수들 좀 기용하는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하는 좀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수원 FC 얘기할 때 확실한 건 이제 이 경기보다는 이용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용이 이제 슬기랑 동갑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용이 나오고 안 나오면 그 오른쪽에서 생기는 빌드업의 퀄리티 차이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이 하는 게 있어요. 오른발로 탁 감아가지고 오른발로 툭 사이드로 보내는 패스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하나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땐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그 패스 퀄리티 하나로 오른쪽이 완전히 열리고 안데르손이 기회를 잡고 오른쪽 윙 누군가가 또 기회를 잡는 걸 봤을 땐 이용의 클래스가 훨씬 올라가고 요즘에는 이제 뭐 3백의 오른쪽 스토퍼도 보고 많이 오버래핑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체력도 조절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시민 구단 안에서 베테랑의 영향력은 되게 크다는 걸 한 시즌 내내 느끼고 이용이 이제 없을 때가 있었어요. 부상 때문에. 그때 진짜 답답하더라고. 확실히 올라올 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되게 중요성을 느끼는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비수도 권경원도 빠진 다음에 제대로 영입이 안 됐고 그리고 외국인도 아마 정리를 꽤 할 거고 내가 안데르손 빼면 뭐 안데르손은 모르겠어요.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1번 매물이거든요. 완전 1번이지. 수원FC는 기본적으로는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근데 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왜냐면 수원FC가 지금 선수를 시즌 중간에도 계속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수원FC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파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좀 힘이 붙일 수가 있잖아요. 하죠. 한계가 네.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순위도 그렇고 초과 달성했다고 보이고 뭐 이날도 이현용 이런 어린 선수들도 나와서 다음 시즌 좀 준비를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데르손은 진짜 모든 구단이 다 탐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팩트니까 갈 때마다 안데르손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다른 구단들도 얘기할 정도로 확실히 달라요. 그 드리블 하는 거랑 거의 안 뺏기고 한두 명 그냥 치고 나가는 거는 쉬우니까. 좀 더 젊은 세징야? 그쵸. 뭐 유형은 다 세징야보다 훨씬 더 작고 좀 빠른 느낌이지만 어떤 영향력을 봤을 그렇지. 때는 세징야급 영향력을 앞으로 펼칠 수 있고 저는 처음에 이 선수가 이제 슈팅은 되게 약하고 득점력은 떨어지고 도움만 초반에 0골 10도움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나도 안데르손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좋은 외국인 선수 정도였지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펼칠 줄 몰랐어요. 수원FC 경기를 많이 보면서. 지금 보니까 6골 13도움이더라고요. 뭐 포인트도 엄청나고 이제 득점도 뒤로 갈수록 많이 하면서 그치. 확실히 팀에 도움되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이번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원FC는 이 정도로 올 시즌을 좀 잘 마무리할 거고 그래도 마지막에 좀 이기면서 한두 경기 좀 이기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치. 지금 한참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수원FC가 다행인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의 성적이 물론 이제 파이널 A이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이 나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손준호 사태라든지 이승우의 이적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생기면서 승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원FC가 파이널 B였다? 근데 지금의 성적이었다? 그러면은 진짜 애매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A에 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인데 좀처럼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FC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중 감독이 진짜 매주 인터뷰를 하는데 기사화 될 적도 있고 안 적도 있는데 맨날 얘기해요. 외국인 스트라이커. 이거 사실 저는 팬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구단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9번 스트라이커 좀 잘 영입을 해줘야 내년에도 이렇게 파이널 A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스트라이커 지동원 선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지동원 선수 사실 완전히 스트라이커보다는 약간 넓게 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외국인 스트라이커랑 또 같이 뛸 수 있고 해서 그런 선수를 와야 돼. 지금은 안데르손이나 정승원 뭐 투톱 이렇게 이제 좀 제로톱 형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이드로 퍼지는 네. 유형이니까 어쨌든 가운데에서 뭔가 해줄 선수가 좀 필요해서 이런 유형의 외국인 선수 한 명은 수원 FC에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는 돈을 좀 써도 괜찮다. 수원 FC면 다른 데 아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루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은중 감독이 수원 FC 남느냐 안 남느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거 저한테 들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저번에 1화에서 제가 아 그랬군요. 근데 계약이 돼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남는 건데 뭐 모르죠. 요즘은 또 K리그에서 다른 감독들 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전혀 뭐 그런 얘기는 다시 한번 안 나오는 거 계약은 보면은 돼 있으니까. 예. 근데 확실히 좀 불편한 상황이 지속됐지만 또 아시잖아요. 시즌 끝나면 또 이제 또 털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순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아침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끝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잘해요. 팀이 되게 짜임새 있고 잘하고 되게 뭐라고 하지? 이기적인 선수들이 많이 없고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팀을 위해서 뛴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김봉수 대표팀 지금 뽑혔거든요. 네. 그래서 김봉수 저는 제주 때부터 사실 막 되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대학에서 3학년 때인가 나왔고 바로 프로 직행한 선수도 아닌데 이 정도 한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고 여기서 또 프로 와서 대표팀까지 간다는 건 진짜 엄청난데 기본적으로 되게 포지션도 소화할 게 많고 하는 포지션이 많고 기량이 좋습니다. 공도 안 뺏기고 되게 안정감 있고 팀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땡큐인 선수거든요. 어떠세요? 코치로서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센터백도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중앙 미드필더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4번, 6번, 8번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예전에 제주에 있을 때 약간 점호처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선수보다 더 좋은 기량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다시 안 나오면 또 안 좋고. 근데 코칭 스태프에서 그때 혼란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남길 감독 시절인데.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선수가 분명히 훈련 때 보면 기능적으로나 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뛰면 이기고 그 선수가 뛰면 경기력이 뭐가 약간 안 좋아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최근에 이제 잡지에서 본 건데 나겔스만 감독이 팀을 나눌 때 이제 에고이스트랑 팀 플레이어로 나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선수들을 나눠서 두 가지로. 그래서 에고이스트 그러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선수가 3명 이상 경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면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철학 같은 거죠. 철학이다 철학.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류해 봤을 때 김봉수는 팀 플레이어였던 거고 대신 들어간 그 선수는 좀 에고가 강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를 팀을 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상무는 사실 여기 들어오면 거의 다 팀 플레이어가 돼요.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팀이 자연스럽게 선수들도 힘이 빠지고 2년 난 몸 잘 만들어 가야지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제로 일어나고 강제로 자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보내버리고 싶어요 일로. 한 번씩 에고이스트들 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선수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프로라고 해서 되게 특별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일반인보다 낫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로가 됐겠지만 그게 몸에 배웠겠지만 사실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일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고 무슨 아까 말했죠 에고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거기에 그냥 축구만 조금 잘할 뿐이야.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몸 관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제 상무에 가면 이제 그게 잘 되는 건데 왜냐면 우리도 그렇잖아. 충동적인 사람은 나 같은 경우도 자야지라고 하다가 술 한 잔 더 할까? 약간 이런 거거나. 그리고 젊은 그 축구 선수들 서울 수도권의 선수들 가만히 안 냅둬요. 주위에서. 네. 그리고 돈도 많고 시간도 생각보다 왜 많고. 경험해본 척해요. 빨리 남 라고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수도권 팀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수들끼리? 선수들도 난 가면 끝나. 그리고 난 빨리 상무 가야 돼. 제 친구도
이상엽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도 미친 왼발. 네, 상무가 완전 터졌거든요. 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막 다 이제 붙어가지고 했는데 그 선수가 야식을 잘 못 참아요. 근데 상무에선 참을 수밖에 없어. 그냥 강제로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상혁 같은 선수는 네. 이제 밖에 나와서도 밖에서 문을 잠궈야 돼. 들어와. 그래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코치가 앞에 앉아 있어야지. 그 관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건데. 그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봉 선수는 이제 그 상무 안에서의 어떤 그 팀플레이적인 성향이 네. 더욱더 돋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대표까지 뽑혔잖아요. 오늘 발표가 났죠? 네, 방금. 이기혁 선수가 뽑혔어요. 축구 볼 줄 아는구만. 제가 히든 포퍼에서 얘기했죠. 내가 이기혁 선수가 뽑히냐 안 뽑히냐를 보고 김진규 코치가 축구 좀 보냐 안 보냐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진규 코치 김 코치 축구 좀 볼 줄 아는구만. 근데 왜 김진규가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비니까. 내가 이제 홍명보한테 이럴 수 없잖아. 홍명보 감독 축구 볼 줄 아는구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제일 만만한. 네. 아유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아무튼. 재밌다. 에고이스트 3명. 요거는 히든 풋볼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왜냐면 에고이스트 이게 뭐냐면 근데 어느 정도 에고이스트는 지가 알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쌓여져 있는 에고야. 왜? 지가 공을 잘 차는지 알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에고이스트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도 또 나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슈퍼 에고이스트랑. 예를 노멀. 들면 네이마르가 저는 제일 잘할 때가 메시랑 같이 뛰었을 때 같거든요. 그때 왼쪽 보면서 수비 역할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메시보다 못하는 것 같은 걔가 그 메시 같이는 못하겠고 메시가 더 잘하는 건 인정은 하겠고 수비는 해야겠고 그 시절이 나는 제일 잘한 네이마르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뛰면서 겸손해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에고이스트들이 많이 모이고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서로 내가 잘하는데 맞아. 이렇게 모이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스카우터들이 이런 부분은 진짜 해서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시장이 조금 작다고 하면 작다고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막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기존에 있는 선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반영이 돼서 팀 운영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낭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에고이스트고 뭐고 공 잘 차는 거 알겠는데 나는 좀 봤을 때 어렸을 때 이건 맞아. 근데 이게 레벨이 쭉 이어지면 되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연령별 대표팀 끝만 가면 또 에고가 쌓이잖아요 사실. 근데 프로 오면 그게 깎이잖아. 그럼 그 에고도 깎여야 되는데 에고만 살아있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좀 보기에 불편한 선수들도 있거든. 근데 그 에고 있는 선수가 3명 이상이면 안 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보통 에고 있지 않나 프로 선수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이제 전술이 극도로 발달을 해서 계속 상대에 따라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고 있는 3명은 이제 그 지시에 조금 어긋나도 괜찮은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면 순간순간 이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아하. 근데 거기서 지시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멈칫거려요. 그러니까 순간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죠. 아하. 팀 자체가. 아하. 이런 수가 많이 모여있다 보면. 근데 저는 이게 보니까 프로에 있을 때도 에고이스트로 자기가 왔다가 자기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해서 바뀐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시 그렇지. 프로에 살아남는 선수들이 그래야지. 꽤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에고만 살아남으면 안 되거든. 근데 감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짱인 줄 알았는데 맞아. 이제 듣다 보니까 요즘 도덕도 그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코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딱 들어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왜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못 갖고 있지라는 생각에 괜히 막 그런 게 열등감이 약간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좋은 버려야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감독들이 좀 그러니까 초반에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서 잊혀지는 감독들이 있었는데 좋은 코치나 코칭 스태프를 잘 맞아요. 꾸려서 떠오르는 감독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에고라는 게 있을 때 좀 있어야 된다. 본인은 어땠어요? 에고가 좀 있는 편이었나요? 좀 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피지컬로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시절을 보냈다면 늘 말하지만 저는 이 피지컬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3 때 63이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키가 크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은 너 더 컸냐? 자꾸 물어 커지긴 계속 커져요. 앞으로 커지고 있긴 한데
저는 에고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팀 플레이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사이에서 제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확실히 깨닫고 한쪽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선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김봉수 대단한 기록이 36라운드 전 경기 선발 풀타임인데 한 번 교체 아웃됐거든요. 3분 덜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풀타임에 3분만 안 뛴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지도 않고 네. 체력도 좋고. 임영웅 거기도 뛰었어요. 거기 가서도. 그 자선 경기. 그렇네. 네. 거기서도 진짜 열심히 뛰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나이도 되게 좋아요. 네. 나이도 되게 좋고 근데 이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계속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팀이. 일단 뭐 황인범은 고정이고 이제 그 옆에 뭐 나이 있는 선수들을 점점 이제 세대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 미드필더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그 와중에 좀 한 명씩 발탁하는 것 같고 이격도 지금은 이제 왼쪽 센터백으로 숫자적으로 볼 땐 뽑긴 했는데 네. 뭐 사실 옆에 다 뛸 수 있으니까. 풀백 뛰든 뭐 앞에 뛰든 다 되니까. 그래서 더 도움이 됐죠. 완전 왼쪽 센터백을 뛰고 오른쪽에 뭐 김민재가 뛴다면은 왼쪽 센터백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경기 잠깐 보면 어쨌든 수원FC가 득점할 수 있는 장면에서는 김동헌이 세이브를 했고 확실히 상무는 골키퍼들이 김준홍도 그랬고 되게 꾸준히 뛰고 하니까 확실히 기량이 좀 상승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후반에 지동원 선수의 PK 의심 장면이 있었는데 공을 먼저 닿았어요. 한쪽으로 탁 쳤어. 발끝으로. 그리고 넘어졌는데 약간 먼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골키퍼랑 부딪히고 쓰러져가지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면 공을 한번 쳤으니까 치고 좀만 버텼으면 아마 이건 PK인데 정말 아슬아슬한 그 몸동작 하나 때문에 좀 PK가 안 돼서 수원FC가 뭐 득점하는 장면은 여기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수원FC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승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되나요? 아시안 챔피언스리그가 되게 복잡합니다. 뒤에 되게 얘기하려고 복잡하지. 그랬는데 이번에 결정이 안 돼요. 5월, 6월이 돼서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광주가 우승할 수도 있고 포항이 우승할 수도 있고 FA컵도 남아있고 그리고 ACL2에서 전북이 우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경우의 수가 있어서 지금 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어허. 일단 4위, 그러니까 김천 빼고 4위 안에는 있어야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또 경우의 수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할 수 있는 팀은 뭐 서울이냐 포항이 4위 하느냐 뭐 이게 좀 더 될 것 같고 수원FC가 뭐 산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네. 뭐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포항 경기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이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침 티켓을 위해서 순위 싸움을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봤을 때 뭐 되게 지루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 황도윤 선수.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꽤 그래도 많은 출장 기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중원에서 이 에고 있게 돌아서면서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21살입니다. 아마 김기동 감독님은 본인 모습을 조금 떠올릴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좀 작고 좀 단단하고 많이 뛰고 네. 중원에서 킥력, 패싱력이 좋아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 같은 성향의 선수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팀들 다큐멘터리도 조금씩 보는데 네. 거기서도 황도현 선수들이 막 뭐 감독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쁨 받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진짜 선수예요. 기대되는 선수예요. 선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잔실수도 없고 뭐 수비적인 부분만 조금만 보완된다고 하면은 저는 더 좋은 선수가 됐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정도 서울은 걱정 없을 정도로 정말 차세대 미드필더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서울을 보면 이제 루카스도 사실 이번 시즌에 좀 영입이 돼서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전체적인 조합만 봤을 때 루카스, 링가드, 일류첸코 저는 이거 되게 조합이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위력적인 공격이 안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루카스가 보면 좀 마음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받고 온 선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김기동 감독님은 그래도 전 잘하는 게 본인이 잘한다고 판단이 된 선수는 좀 길게 기다려주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답답하면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이것도 뭐 정리해야 될지 끌고 가야 될지 막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즌이면은.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기다리면 터질 것 같아. 선수보다 더 좋은 윙어가 오리라는 요즘에는 없지. 쉽지 네. 않아. 왜냐면 어. 금액을 꽤 썼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년까지 링가드가 있는다고 치면 지금 이 조합으로 뭔가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일류첸코가 조금 빠져야 된다. 좀 위험해 보이는 아, 것 위험해 같아요. 보이고. 네, 차라리 그 위치나 호날두 선수. 호날두도 이제 나가야지. 이러면. 호날두는 네, 뭐 지금 그러니까요. 쓰는 거 봤을 때는 네. 뭐 안 쓰겠다는 쓰겠다는 얘기니까. 얘기인 것 같고 네. 일루첸코는 근데 이 선수 자체의 마인드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팀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선수인데 나이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될지 빠지자니 또 이만한 K리그 이미 적응이 끝난 외국인 선수 구하는 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오자마자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프로가 또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민광하고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 백포라인에서 그리고 앞에 있는 오베르든과 김종우가 나왔을 때 이 안정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인상적이게 봤는데 뭔가 이제 약간 이 포항은 한 포인트 공격 라인에서의 어떤 그 획을 긋는 약간 그런 톱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멤버가. 네. 그게 좀 아쉬워요. 톱이 있지 조르지가 있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오베르단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오베르단이랑 같이 뛰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아져. 너무 많이 뛰고 그리고 어려운 볼도 다 살려내고 수비도 내 것까지 다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아스프로는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계속 지쳐 보여. 힘이 없어. 아니 내가 근데 아스프로가 또 많이 뛰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번 시즌 내내. 근데 나올 때마다 불안해요 계속. 네. 그래서 그 아스프로 자리나 그 공격수 자리는 포항이 좀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또 대단하다고 신광훈 선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심광훈. 네. 측면에서 하는 거 보면 도사입니다, 도사.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효진 코치님이 한두 달 전에 만났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임팩들은 전술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다. 자기 때는 앞뒤로 달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뒤에 서가지고 3백으로 뭐 변형 3백 남아있기 하지 나 때는 그냥 윙 사이드에서 주구장창 달리기만 했다고. 자기도 지금처럼 바뀌면 난 아직까지 뛰고 있을 텐데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조금 전수적으로 뛰었으면. 그래서 뭐 광원이는 지금 편하지 3백 뒤에 남아가지고 패스 위주로 하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축구 더 오래 하는 건데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최호진 선수가 그만큼의 어떤 트래픽 능력이나 패스 킥 능력이 있었나요? 그 좀 조율하는 볼볼거리면서 앞뒤로 진짜 잘 뛰어다녔거든. 정말로 그쵸. 시원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이 좀 붙였나 봐요 힘에. 그렇지. 계속 그렇게 뛰니까. 계속 그렇게 뛰기는 그런 쉽지 스타일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 네. 사실 근데- 아까도 말했죠 이용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는. 맞아요. 근데 몰라. 뭐 이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뛴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나이 먹고서 또 최호준 코치가 만약에 선수 생활을 했다면 그런 어떤 그 패서 내지는 어떤 그 너무 뒤쪽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활동량에 있어서. 네네네. 근데 나는 최호진 코치의 팬이었거든 선수 시절에. 네. 오른쪽에서 좋았잖아요. 좋죠. 저희 최호진 코치랑 셋이 밥 먹은 적도 있어요. 맞아요. 저 여의도에서 먹었어. 그때. 은퇴할 때쯤에. 은퇴할 때쯤에. 강원의 황문기 선수가 거의 레슨 받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른쪽 백으로. 네, 최효진 코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 오바랩 나갈 타이밍과 안 나갈 타이밍, 뭐 수비 붙는 타이밍 이런 거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얘기 좀 해보자면은 완델손이 이제 강성으로 막는 데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수비를 했을 때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상우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득점력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완델손이 골을 집어넣습니다. 본인의 어떤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득점을 하면서 1대1이 됐는데 양 팀 다 사실 뭔가 공격 작업은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한 발씩 모자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복귀 이후에 오랫동안 소화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서로 열심히 뛰고 힘싸움을 했던 그런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만 이렇게 보는 건가? 근데 그냥 딱 요즘 서울 포항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뭔가 아쉬워. 그지. 네, 그러니까 뭐 수비나 미들 나쁘지 않은데 공격할 때 뭔가 아쉬움. 그거는 사실 선수가 풀어줘야 될 것들도 있거든요.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풀어줘야거나. 근데 그런 게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뭔가 이제 사과를 딱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아삭한 맛은 있는데 아삭거리는 식감은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좀 더 달달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그래도 최근에 포항도 이태석이 원래 오른쪽 윙 보고 완델손이 왼쪽 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번 경기에서는 완델손이 오른쪽 보고 그렇지. 이태석이 보면서 내려와서. 이태석 이번에 또 대표팀 뽑혔어요. 이게 영향이 있었던 건지 아무튼 완델손 그런 작은 부분을 좀 변화해서 공격을 좀 완성도 높여보고자 했는데 뭔가 답답하죠 사실. 이태석 어떻게 보세요? 연령별 대표팀에서 어쨌든 뛰었으니까 뭐 다른 경쟁자보다는 낫나? 누가 있었지 왼쪽을? 이제 이명재가 있고 뭐 이기혁이 볼 수도 있고 이기혁이 왼쪽 그래서 저는 와 대단하다. 이제 왼쪽 백이 사실 지금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그렇지. 눈으로 직접 좀 보고. 근데 이제 싶었던 게 더 오른쪽 큰것 윙으로 같아요. 뛴 시간이 길잖아요. 아마 지난 경기부터 왼쪽 백으로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본인이 아마 본인의 정체성은 왼쪽 백이라서 이거 팀 전술사 이런 것 같고 아니 처음 뽑힌 거 아닌가요? 내 기억으로 네. 맞는데. 와 그럼 아빠와 같이 해서 어쨌든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거네. 야 대단하다. 부자 A 대표팀. 진짜 대단하다. 동생도 있잖아요. 네. 동생도 잘해요. 대단합니다 이 집안. 네. 이 집안. 네.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 근데 정말. 포항은 진짜 한 시즌 내내 전술이 거의 유사했는데 이게 완델손이나 이태석을 바꾸면서 솔직히 좀 많이 바꿨고 이게 또 톱도 지금 조르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호재가 빠진 뒤로는 좀 다양한 걸 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스쿼드가 뭔가 조금 얇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확실히 빡빡한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나는 근데 아침까지 병행하면서 이 스쿼드를 꽉 짜내서 진짜 쥐어짠 거지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쥐어짠 거죠. 되게 막 뭐라 할 거지. 왜냐하면 지금 아침 포함해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되게 뭐라 할 포인트가 많은 건 아니다. 물론 이제 팀이 못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팬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스쿼드에 조금 정말 한두 명만 더 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이게 뭔가 아침에서도 보면 뭔가 계속 아쉽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쥐어짜는 느낌이 듭니다. 뒤로 갈수록 앞에는 괜찮았는데 전반기 때는. 근데 나는 항상 포항이 뭔가 특단의 어떤 그 투자 이런 게 없다면 이렇게 가야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 내년에도 왠지 어쩔 수 느낌이. 없죠. 뭐 돈을 위해서 안 내려주면 이 구조 자체가 네.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네. 요거를 뭐 돈 더 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네들이 안 주겠다고 하면 그래서 포항은 뭐 그런 느낌이고 서울도 여전히 뭐 링가드는 내년 시즌 봅시다. 경기에 영향력을 좀 있는 것 같지만 포인트적인 면에서는 뭐 언제나 그 루카스와 함께 일루첸코와 함께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가져갈 경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자주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대전 경기 한번 볼게요. 이 경기 보면서 둘 다 저는 진짜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잔디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진짜 스트레스 받아. 좋아진 거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서울 경기도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서울도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자기가 근데 들리는 게 좀 있지만 다시 김천 연기 얘기하면 김천 경기는 되게 특이한 잔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포인트에 우물이 파져 있었어. 거기만 싱크홀처럼 들어가서 물이 차 있더라고. 왜 그러지? 공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좀 날씨 선선해지니까 뭐 이건 선선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언론이 계속 하니까 신경 써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답답하긴 하죠. 네. 이때 이번 경기에서는 대전이 요즘 제로톱으로 재미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광주도 이번에 제로톱으로 나왔어요. 이균이 톱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주가 골을 넣기는 어렵고 볼을 지키는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경기를 끌고 간 거를 볼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한 지켜보자. 그리고 상대가 지금 잘하는 전방 압박을 안 당하도록 최대한 해보자라는 경기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후반에 이제 뭐 최경로 선수나 이런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대전 수비가 진짜 단단해요. 황선홍 감독님이 그래도 대전 이거 수비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격적인 부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0대0 결과가 서로에게 나쁘지 않았던 결과였던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대전 입장에서는 꼭 이기고 싶어서 아쉬울 뿐만 했지만 광주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뭐 합당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때 이 심판이 너무 경고를 너무 안 꺼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경고가 나올 만한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는데 거의 나왔으면 오히려 수비할 때 더 소극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결과가 조금 바꿔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영향이
저는 근데 차라리 이게 나았던 것 같아요. 경고를 차라리 많이 안 줬던 게. 근데 다음 경기 얘기하겠지만 갑자기 경고를 주면 막 경기가 이상해진 경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판 운영이 아니 뭐 나쁘진 근데 뭐야? 않았지만 경고를 안 줘서 짜증났다는데 뭐 경고를 안 줘도 나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경기를 보니까 다른 경기를 보니까 말 터무니없이 경고를 주면서 아. 경기가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해지는 경기도 있거든요. 저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되게 이제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경고 하나 먹으면 불안해요, 진짜. 제가 무슨 얘기 물어보려는지 네. 알았군요. 네. 그럼 경기 초반에 막 수비형 미들이나 중앙 수비수가 경고받는 상황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엄청 부담 되겠네요. 엄청 부담되죠. 부담 그거 되는구나. 수비 못해요 거의. 그리고 사실 거의 하나 남겨놓거든요. 내가 하나 끊어야 돼 위험한 상황에서. 근데 그거 경고 있으면은 못하지. 못해요. 근데 안 하면 또 다음 게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퇴장다 하면 또 못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경기 투입했는데 의욕적으로 했다가 네. 시작하자마자 옐로카드 한 장 받고 시작하면 약간 좀 삐끗한 거네. 그런 선수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상황. 정말 경기 잘하고 있는데 경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말 태양 나갈 것 같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빼거든요. 그런 선수들. 근데 한 장 봤는데 영향 없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하는. 아니 근데도 불안해. 밖에서 봤을 때. 네, 밖에서 봤을 땐 진짜 불안해. 특히 수비나 이제 수비형 미드 그 포지션에서는 공격수도 역습 상황에서 제지하는 파울이 많기 때문에 경고 하나 있으면 불안하긴 한데 차라리 둘 다 엉망이었으면 경고를 안 주는 쪽이 낫다. 경고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안 주는 쪽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대전이 막 전방압박 막 하려 그러는데 광주 특유의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광주 경기 보면 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경기 모델이 광주를 좀 담고 싶어서 어떤 많이 거? 그러니까 후방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서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거, 압박을 당하지 않는 거. 보통 예를 들면 압박을 당하면 이제 전방으로 5대5 싸움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센터백이 치고 가고 있을 때 사이드백이 어느 팀은 이제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 광주 같은 사이드백이 뒤로 물르면서 그걸 받아서 뒤쪽으로 다시 연결해서 다시 공격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광주가 저는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이 최근에 전방압박 진짜 좋았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도 조금 어려웠고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끝까지 형태를 유지했던 거. 근데 다만 아쉬웠던 게 마지막에 구택을 넣었더라고요. 9번을 또 넣어버렸어. 네. 그래서 약간 전 불안했어. 9번 좀 포기하시지. 9번 왜 포기 못해? 야 그래도 한 방 더 때려가지고 그런 거 9번이 갖는 특유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거 9번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형태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0-0을 비겼으니까. 이거 딱 이슬기 스타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9번을 굳이. 근데 어떤 감독들은 이거 한 방 있다. 그래, 남은 외국인이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지. 꽤 있어요. 네,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는 이제 후반에 이제 뭐 최경록, 하승훈, 허율 이런 선수들 넣으면서 변화를 좀 줘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요. 조금 빨랐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광주는 교체 타이밍이 조금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고 대전은 구택이 좀 아쉬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김경민 대표팀 뽑혔습니까? 저 이번에는 좀 의외의 인물들이 많이 뽑혔네. 네, 이번에 좀 새로운... 의외의 인물이라기보다 안 뽑혔던 사람이. 그러니까 잘해 K리그에서 오랫동안 잘했던 선수들이야라고는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안 뽑혔던 선수들이 좀 뽑혔네요. 그럼 또 김승규 선수의 부상 때문에 김경민이 뽑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나이대로 봤을 때는 비슷한 나이대니까 90, 91 뭐 이 정도 나이대니까. 이날 경기도 하나 들어갔는데 진짜 건져냈어요. 진짜 잘 막아요. 집중력이 좋아.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우리가 월드컵 봐도 갑자기 35, 6인데 주전 뛰는 선수도 있잖아. 그럼 스토리 보면은 어렸을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골키퍼 돼가지고 넘버원 골키퍼가 돼서 월드컵에 출장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김경민 골키퍼의 집중력을 보면은 뭐 대표급의 활약을 지금 해주고 있다. 좀 늦게 뽑힌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활약에 비해. 그렇지. 근데 그때 뭐 이창근도 있었고 또 포항에 황인재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비슷한 캐릭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리그 안에서 뽑을 만한 서드 골키퍼들이. 근데 저는 선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선수들끼리 인정하는 선수가 있어요. 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뛰어본. 근데 어떤 새끼들이 어떤 놈들은 지친하면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얘기들 있는데 좀 중립적인 애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을 말 잘 들어보면 진짜 선수가 잘한 그 인정한 선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조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정확해. 자기 친한 사람 얘기하는 애들 있어. 그런 스타일도 있거든. 딱 들어보면 알거든. 근데 진짜 냉정한 선수들은 친해도 아닌 건 아니야. 이런 선수들이고 그런 선수 눈이 대부분 맞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안 친한 선수는 인정 안 하는 스타일. 친한 선수만. 친한 선수. 저도 장난식으로 그렇게 안 친한 선수는 뭐 알지도 못하는데 저러다 말겠지 뭐.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정우 감독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호연도 있었고 이전에는 이순민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김경민까지 이 광주 FC에서 대표팀이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뽑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강원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렇지. 축구를 잘하니까 확실히 대표팀에 가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물론 이제 우리는 해외파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뽑히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구조는 되게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나겔스만이 도르트문트 잘 못하니까 도르트문트 선수 싹 빠지고 슈투트가르트 선수들로 쫙 뽑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도르트문트가 잘하면 뽑는 거고 이게 되게 해서 이렇게 잘하는 팀에 좋은 구조를 가진 팀의 선수들을 뽑는 게 폼 유지나 대표팀 퀄리티 유지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그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선수들의 실력 그리고 대표팀까지 갈 거면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대표팀의 간당간당한 선수와 대표팀의 붙박이와의 차이가 저는 이 갭은 있다고 보지만 이 갭을 넘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컨디션이거든. 맞아요. 그 현재 컨디션으로 그 갭 정도는 좀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대표팀 코칭 스태프들이 해야 될 좀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팀 생각해요. 스타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팀의 지금 성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축구를 하고 있냐. 이 선수가 이런 롤을 부여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표팀에 데려오면 그대로 그 롤은 충분히 소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좀 대표팀 레벨에서도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고 확실히 팀이 잘 못해. 근데 선수만 잘해.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뽑을지 말지. 네. 팀 게임 모델에 맞는 선수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활약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게임 모델에 적합한 선수를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표팀 얘기했을 때 왜 이 선수 안 뽑아?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승우 선수가 그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 옛날 수원에 있었을 때. 네네. 네. 그리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알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승우 선수가 게임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는 선수가 아니고 사실 후반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독들이 선호하지 않은 선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승우 선수는 자기를 뭐 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원하는 팀에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 사실 이승우 선수 재능 엄청나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 나올 때마다 번뜩이는 그렇지, 거 보면은 있지. 그래도 본인도 되게 답답할 것 답답할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리고 막 그렇죠. 전북 지금 보면은 이승우 선수 마지막에 찍어주고 하면 표정이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본인 불만이 있어. 전북에 온 게 본인에게도 팀에게도 그냥 결국 안 좋은 선택이 돼버렸어요. 뭐 커리어로 봤을 때는 이게 이승우 선수 실력으로 봤을 때는 걸맞는 팀에 갔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이제 선수로서 뛰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축구를 발산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제약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그렇습니다. 주간 캐리구추 이날 그 광주 슈팅 2개 때렸고요. 대전이 6개 때렸는데 이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저 콘텐츠밖에 없지 않을까.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일단 대구 제주부터 갈게요. 저 이 경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느끼지만 이 대구의 분위기는 경기를 굉장히 좀 뜨겁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원에서의 이 선수들의 의욕, 그다음에 앞쪽에서의 선수들의 어떤 몸싸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든 대구는 승점을 홈에서 3점을 따내서 가야겠다. 라고 하고 제주 일단 이들 알겠는데 김학범 특유의 받아주고 우리가 할 거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막 몰아치는 가운데 왜냐면 원래 분위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약간 좀 지키고 있다가 역습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그 대구의 특유의 색깔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대구는 여기서 무조건 3점 잡고 좀 안정적으로 나머지 두 경기를 또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또 못 지키고. 그렇지. 김주공이 이렇게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생각 못했죠. 네. 그 골키퍼의 빈자리가 컸던 것 같아요 대구. 오승훈이 이제 선발이었고 보통. 네. 근데 이제 그 어린 한태희 선수 쓰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넘버 2 골키퍼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었는데 최영 골키퍼가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팬들이 엄청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 골키퍼에서 그런 거 좀 못 막아줘서 좀 아쉽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래도 나름 주전 선수이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네네.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경기가 워낙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에게도 부담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거였죠. 사실 대구가 수비를 못해서 제주가 공격을 잘해서 골 넣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마법같이 골이 들어갔습니다. 제주 신기하네 진짜. 파이널 P1D로는 경기력은 그냥 애매하거든요. 사실 이거 승점 계속 가져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딴 건 모르겠는데 이 한종무, 김건웅 뭐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남태희, 서진수 좀 붙여놓고 서진수가 막 벌리고 있지도 않아요. 좀 좁혀놓고 볼 받고 한종무, 김건웅, 임채민, 송주은 이 4명 이 박스가 단단하죠. 네, 이 4명 박스가 단단해. 진짜 열심히 뛰어. 기박부함도 엄청 잘해준대요 선수한테. 아니 그렇게 하면 잘해주지. 그렇게 뛰면. 제가 비프로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프로 아이디가 있어서. 근데 뛴 거리 제주가 올 시즌 1위예요. 아 진짜. 근데 아무튼 이 김학봉 감독이 요 4명 하나는 잘 잡아놓은 것 같아. 미드필더 라인에서 단단한. 4명이 아니고 10명 다 진짜 단단해. 10명이 뭐 밧줄로 묶어놓은 것 같아. 나 솔직히 서진수 에고이스트 같거든. 누구? 난 서진수. 제주에. 제주에. 아니 거기 가면 군대랑 똑같은 팀 플레이어로 변해요. 그랬다가 나 서진수 남길 감독 있었을 때 보면 조금 알겠는데 장점이 있는 거 알겠는데 좀 못 터뜨린다. 아니 못 터뜨린다. 너무 좀 에고가 있어 보인다. 나 솔직히 이번에 제주 경기 보면서 서진수 조금 달라진 것 같네.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중앙으로 볼을 받으러 왔다가도 벌려주고 약간 이런 어떤 성실한 움직임이나 볼을 가졌을 때의 그 템포나 이런 것들을 방출하는 어떤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나. 이 선수도 상무로 가면서 되게 많이 성장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몸도 되게 커지고 근데 재능이 확실히 좋은 선수인 거는 확실해요. 이 선수랑 이동률 선수라고 두 선수가 같이 왔는데 정말 둘 다 재능이 좋았던 선수들인데 이제 김학봉 감독이 만나면서 약간 팀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가미되면서 더 좋아지는 느낌이 확 들었죠. 나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내년 시즌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그 초반에 봤었던 서진수의 그 모습과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태희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올라왔어. 확실히 노련해. 진짜 보는 것도 진짜 잘 보고 안 뺏기고 그 두 번째 골 득점하는 과정에서 되게 센스 있게 움직임으로 패스해 주는 거 보면 확실히 클래스가 있고 이 선수도 이제 동계훈련 한번 지나고 오면 내년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남태희 선수도 제주가 딱 보면은 이 단단함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나쁜 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유리라는 선수는 진짜 헤딩 잘 따거든요. 키가 엄청 크진 않잖아요. 헤딩 잘 따고 잘 버텨주고 되게 성실하고 팀플레이 잘하고 팀원들이랑 잘 어울리고 한데 10골 이상 이게 제일 힘든 선수가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선수. 제일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다른 팀의 스트라이커처럼 2골 넣고 그러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또 꽤나 골을 넣긴 해요. 근데 외국인 선수의 득점이냐 그럼 또 그건 또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 선수를 만약 제주가 계약을 안 하면 연장을 안 하면 안 데리고 가면 다른 팀에서 데려갈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정도면. 그래? 네. 저는 왜냐면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감독도 있어요. 2부 리그는 갈 수 있어. 1부 리그에서 노리진 않을 것 같아. 난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감독 있다고 보는데. 나는 유리 말고 다른 선수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2 시즌 봤으니까. 제가 볼 때는 티아고 에르난데스가
되게 좋은 매물이 될 것 같아요. 아 제주에 오면 전북에서 사실 내보낼 것 같거든요, 둘 다. 아 에르난데스. 네, 아 티아고랑 에르난데스. 네, 근데 이 둘이 딴 데 가면 저는 난 티아고 에르난데스라고 아. 선수가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 나도 순간 헷갈렸어요. 이 둘이 되게 좋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내보낸다고? 전북에서는 안 되잖아요. 뭐가 잘 안 근데 제가 맞으니까. 볼 때 에르난데스는 이 에고가 에르난데스예요. 이 같은 애예요. 같은 애자 쓰는 오늘 거야. 모토가 에고입니다. 네. 아, 왜냐면 딱 경기장에서 이제 화면 카메라 안 잡힐 때 보잖아요. 그러면 좀 봐봐 인천 팬 벌써 고개 가로졌잖아. 그러니까 조금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해요. 경기장 안에서 좀 막 제스처도 많이 하고. 근데 확실히 잘해. 잘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네. 전북이란 팀에 보다는 오히려 인천처럼 좀 에르난데스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그치. 가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 김학범 감독이 빡빡한 듯 싶어도 이런 선수에게는 좀 밀어줄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조물조물하는 팀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제주로 가서 김학범 감독의 맛을 좀 보면 살아날 것 같아요. 딱 왔는데 오자마자 딱 말보로 피면서 왔어 에르난데스. 야 여기서 그때처럼 하면 좆된다. 예전에 황희상 감독님이 김학범 감독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갔는데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그 자욱하지. 근데 그 안에서 김학범 감독이 나오는데 진짜 뭐 신이 나오는 것 같아. 그 연기 안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자기는 연기 속 안에서 뭔가 반짝하면서 네. 이제 다 나오는 거야. 약간 무전도 나이가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도 뒷짐지고 앞에 딱 서 있다. 아 그런. 그 혹시 바셀루스 저만 좀 짠합니까? 왜? 골 넣고 약간 울었던 것 같아. 눈이 약간 그랬나? 붉어졌던데. 첫 골 아니었나? 그랬을 거예요. 예. 네. 예. 아니 저는 그냥 볼 때마다 좀 잘해, 좀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빠른 것도 알겠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 선수 하나예요. 제 약간 애착 인형으로 조용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바셀루스를. 예. 왜냐면 K리그 외국인들이 저는 진짜 기회를 많이 받는다고 봐요. 솔직히 같은 한국인 외국인으로 보면 바로 진짜 이군 같지. 바로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본인도 구단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에서 골 넣고 얼마나 힘든지 그 눈물이 났겠어요. 저는 이제 바셀루스 보면 그 예전에 성남에 있었던 티아고 있잖아요. 전부 가서 잘 안 된. 한 번 터진. 한번 터졌지. 그러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아? 하위권 팀으로 가거나 하위 리그로 가면 한 번 터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라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좀 선택지를 낮추면. 대구가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경기 보면서 이제 홍철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 좋은 것 같고 나는 홍철 보면서 많이 좋아졌다. 되게 좋다. 크로스도 날카롭고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전체적으로 요신호, 황재원, 장성원 뭐 앞쪽에 뭐 바셀루스 득점 뭐 이런 거 있는데 야 역시 진짜 에드가는 어쩔 수 없이 나이 때문에 이제 원래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좀 있어서 뭐 근데, 버텨주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몸이 좀 지금은 쉽지는 않은 아닌 것 같고 세징야 빠지니까 이게 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상대 수비진이 세징야가 있음으로써 균열이 생기는데 세징야가 없으니까 분산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나 이 경기 세징야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됐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것도 막으려고 또 제주가 신경을 쓰면 공격으로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숫자도 적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구가 물론 제가 뭐 극적인 승리도 전북에게 거뒀고 승점을 계속 따내긴 했지만 승리가 최근 5경기에서 하나밖에 없고 1승 3무 1패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승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계속 지금 강등권에 승점을 있다.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마지막에 있으면 1점이라도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하긴 하지. 안 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북하고 2점 차. 이제 인천하고는 4점 차. 이게 어쨌든 좀 위에 있는 팀을 대전은 좀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탈출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절호의 기회였죠 이 경기.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 5분 정도 못 버티면서. 그리고 또 인천이 대구랑 경기가 남아 있고 전북도 대구랑 경기가 남아 있어서 대구 입장에서 진짜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구는 아예 다이렉트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몰라요. 모르는 전북 건가? 인천이랑 남아 있어요 경기가 또 대구가. 네. 2번 지면 모르지. 진짜 왜냐면 분위기가 진짜 세징야 그러네. 어떻게 이거 갈비뼈 붙여야 돼 누가 가가지고. 2번 지면 모른다. 모르겠다. 씨. 예상하는 게 무의미해 지금은. 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대구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영호 골키퍼의 좀 아쉬운 부분 좀이 있으면서
실점했기 때문에 이 승점 3점이 좀 아까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주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안 지는 어떤 플랜을 잘 짜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주는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여유 있게 내년 시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유 있게요. 나 제주가 아래 세 팀 중에 한 팀이 될 것 같았는데 사실 파이널 딱 시작됐을 때는 시작되니까 또 승점을 잘 가져가네요. 결과적으로 김학봉 감독님의 어떤 그 선임을 김학봉 감독의 선임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잔류를 평가하기는 했으니까. 좀 어렵고 아, 사실 그래요? 잔류를 하려고 그치. 김학봉 감독을 선임했다고 왜냐면 그 전 감독보다 더 높은 성적을 아하, 내기 위해서 한 네.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번 시즌에는 통으로 잘 왔으니까. 네, 네네네네. 사실 그냥 본전했다. 본전했다. 네, 뭐 잔류 보면은 어쨌든 하스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5위, 6위권, 순위권까지도 굳이 나누지 않았더라면 저는 근데 이것도 짜증나. 스플릿을 왜 나누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스템으로 가는데 왜냐면 그 쫄깃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가 보지. 뭐가 쫄깃해. 네. 그리고 38경기를 맞춰야 돼. 아니 7위도 4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리그를 만 4위가 7위 될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통으로 가는 게 저는 언젠간 아니 2부에서도 그냥 네 팀 세 팀 올리 15개로 하고 나머지 2부엔 10개만 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2부에서 3개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밑에서 그렇지, 위에서 3개. 그럼 올라가기도 조금 더 쉬워지고. 뭐 양보해서 2개도 되고. 아니야 3개로 해. 너 뭔데? 내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K리그 12개에서는 지지 않는 축구를 하면은 강등은 안 된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경기가 되게 맞아. 보수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맞아. 왜냐면 일단 비기면 승점 1점 먹으면 이거 되게 그나마 유리해지는 조건이에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은 감독님들이 수비 안정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나쁘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 바꿔줘. 왜냐하면 파이널 B에서 제주가 지금 승점 따내면서 잔류에 성공했잖아. 근데 전체적인 팀으로 하면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4, 5위권 팀하고 강등권 팀하고 하면은 또 다른 경기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 내용 쪽으로 봤을 때는 하이스플릿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재미없는 경기 나올 수밖에 없어. 특히 네. 어떤 거? 인천 전북 경기처럼.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인천 전북 경기는 난 이해가 돼요. 더 할 필요는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도 이해되거든 사실. 화나면서 이해돼. 나도 이해되거든. 근데 이런 경기들이 딴 경기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슬기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저는 그냥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12개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빨리 팀수 늘려서 경기 그리고 모든 팀이 목표가 아챔이고 어떤 팀은 강등 안 되기 위해 존재하는 팀도 있고 돈이 쓰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어떤 팀은 중위권이고 그리고 그 감독들도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잔류하면 뭐 남아있고 잔류 못하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스템을 잘 갖춰져서 어느 팀은 아챔이 목표인 감독이 돼야 되는 거고 아챔 못 가면 실패라고 평가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중국 프로축구도 있고 일본 프로축구도 있는데 이게 순위만 딱 보잖아요. 딱 일본을 딱 눌러서 일본이 딱 순위를 딱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딱 있거든. 팀이 순위표만 봐도 간지납니다. 그러긴 해. 진짜. 풍성하잖아. 뭐가 많을 것 같잖아. 우리나라 같은 우리 K리그 보다가 스위스 리그 같은 순위표 보잖아요. 그럼 스위스 리그 가지 존나 안 난다. 왜냐면 한 7개 8개 있거든. 맞아. 우리보다 적단 말이야. 그럼 또 간지 안 나.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딱 J리그에 딱 비교하면 요만큼 딱 있어 가지고 좀 간지가 덜 나긴 해. 팀 수를 늘리고 하여튼 올 시즌 정말 이 올 시즌 기회긴 강등 했는데. 없이 3개 팀 올라오고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늘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방금처럼 뭐 파이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누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숫자 늘리는 거 해야 되면 또 바뀌고 또 그 룰 바뀔 거고 그리고 추춘제 또 고민해야 되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침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을 겨울에 예산을 짜서 내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 팀이 아침을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 그럼 아침 갑자기 나가봐. 그러면 원정 비용 선수단 구성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5월 6월에 결정돼. 나 근데 추춘제 있잖아.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중에 우리 지금 여러분 뭐 전북 인천 얘기할 거고 울산 강원 얘기할 건데 잠깐 얘기해보면 추춘제가 가능한 겁니까? 쉬어야죠. 겨울에 한참 겨울에. 난 16경기면은 16팀 미면은
될 것 같거든. 두 왜냐면 바퀴 돌리면 돼요. 예. 한 달을 비는 거잖아. 네. 사실 38경기에 비해서는 네. 그 정도 느낌으로 가면 그렇죠. 되잖아. 32경기 16개 팀이 30경기니까. 거의 2달에 비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에 해도 되죠. 8월 너무 더워. 해외 축구도 8월에 하는데. 우리 실제 날씨가 우리 근데- 한국이 그래, 더 팔아. 하려면- 근데 우리 8월에 해 왔잖아. 지금 해야- 60년간. 근데 그지 같은 잔디에 살 수도 있잖아. 그 뭐 혹석이다 뭐다. 아니 하면서. 고등학교는 8월에 대회를 가. 그때 시키고 프로들은 그때 안 시키고 뭐 그런 게 어디 다 해. 근데 9, 10, 11월까지 하고 2월 말부터 12월 한 초까지는 해야지. 첫째 주까지는. 존나 추울 텐데 12월 초까지는. 저- 우리가 지금 2, 3, 4, 5, 6, 7, 8, 9, 10, 11, 10개월을 리그를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2달 정도 쉬죠. 그럼 여기서 경기 수를 16개월 뛰면 2달 뺀다고 쳐. 그럼 8개월이 필요하잖아. 8, 9개월. 그러면은 9, 10, 11, 12, 3, 4, 5, 6 5까지 하면 돼요. 예. 이렇게 딱 하면 되네. 예, 예. 그 8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다면은 그쵸. 뭐 예, 이제 12월 초까지 하고. 11월 말까지 해도 예, 되고 어쨌든 아예 이상한 얘기는 아니네.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아챔도 저렇게 변해버려서 물론 아챔이 전부는 아니죠. 아챔 안 나간 팀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아챔 나간 팀들은 지금 우리는 나가는 거 많은 거 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편성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이거 원정 잡아야 되는 거 해외 가야 되는 거 이거부터가 이미 플랜이 꼬였는데 그러면 5월 6월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어쨌든 한 10년을 내다보고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재미있고 뭐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그때 막 그냥 때에 맞춰서 그치, 막 약간 변화하는 유행에 거 맞춰서 유행에 그때 그 맞춰서. 분위기 그냥 여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지 말고 아니 이거 먼저 좀 좋은 길을 그러니까 제시하고 이게 두드려 맞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바꾸면 욕먹잖아. 갑자기 왜 하냐 이렇게 되잖아. 그거 싫으니까 그냥 그때 그 연도의 분위기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이런 거 그냥 가는 건데 그러기에는 축구는 너무 오래 계속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좀 멀리 이거를 봐야 좀 돼.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뭐 부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12월, 1월, 2월 쉰다는 것도 좀 그렇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저 북유럽 리그들은 일부 리그들은 뭐 분데스리가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쉬고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흐름 끊기는 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감안해야지. 네. 여름에 거지같이 잔디에서 오히려 할래. 그 사이에 네. 감독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 3개월 그렇죠.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완전 다른 팀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고. 취업의 길이 더 많이 생기는 거네. 선수들도 힘들겠다. 선수들 이동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는 어. 거고. 근데 이게 저는 뭐 아마 그렇게 되면은 대회를 뭐 외국에서 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방 전지훈련 가듯이 그런 느낌처럼 네, 외국에 뭐 스폰을 받아서 어, 동남아나 뭐 이런 데 네. 같이 뭐 대회 컵대회 자그맣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대구 제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세징야의 부상 회복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건데 그래도 뭐 만약 세징야가 부상인데 다음 라운드에 못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라운드까지 A매치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구가 마지막까지 세징야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북 인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 저도 입중계를 했는데 환희가 중계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기만 중계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왜요?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득점이 나오지 또 내 않고. 탓이야 이게? 네, 뭐 탓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0대0. 그럼 이제 내용은 좀 지레한데 왜 이러지? 기만 중계하나 먼저 찾아보게 되잖아, 막 사람들이. 아닌 왜 경우도 찾아봐, 있지만 그거를. 그냥 아는 사람은 기만인가? 뭐 이렇게 찾아볼 근데 수도 이게 있는 되게 부분이니까. 다들 편집해서 말하는 게 제가 대구 전북 3대4 제가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인정 안 해주시죠?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재작년엔가 광주 대구인가 뭐 5대3인가 뭐 나왔어. 엄청 6대3인가 기억도 안 나. 골 엄청난 거. 그것도 제가 했어요. 아니, 그렇지. 딱 이거죠. 딱 1년에 한 번 나온다. 아이 딱 아니, 이게 되네요. 네. 아까 갑자기 작년 재작년. 네. 네. 커피숍가 와서 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씨 4경기 중계했는데 3경기에 0대0이야. 이번 주. 분데스리가 3개 했거든요. 좀 많아가지고 3개 했는데 그중에 2개가 0대0이더라고요. 하지만 레버쿠젠 슈투트가르트 아주 재밌는 0대0이었습니다. 네. 미친 0대0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그 팀은 재밌는 0대0이 나올 것 같아. 딱 네. 봐도. 이번도 미친 0대0. 이것도 미친 0대0이긴 해요. 네. 이거는 그러면 제 느낌이 맞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 느낌, 이 경기를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전북은 지고 싶지 않았고 골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지고 싶지 않았고 인천은 그 팀을 뚫어낼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예, 난 딱 가장 그 느낌이었거든. 경기 보자마자. 상징적이자면 인천의 3백이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 다른 보통의 팀들은 쟤들 킥을 할 거 아니에요. 인천은 보통 빌드업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달려드는 척이라도 할 거 아니야. 달려들 생각이 없어요. 딱 김동민이 공 잡았을 때 전북 앞에서 공격수가 그걸 그냥 몇 미터 거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 장면은 되게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아니 뭐 신용이라도 하잖아. 달려가는 척이라도 해야 뭐 패스를 하거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천은 다가오면 줄라 그랬는데 안 다가와. 이거 계획이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잡고 있는 거야. 그게 몇 번이나 봐야 되는구나.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왜냐면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인천은 아마 전북이 앞에서 압박해서 골 넣어서 이기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네. 뭐 맞아. 거기서부터 계속 그 그림이었어. 그래 멈춰 있는 거야 화면이 정지 화면처럼 잠깐씩. 저는 전반전에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둘이 공격을 안 한다고? 후반전에 하겠지. 네. 그래서 해설이 엉망이었던 게 후반전에는 분명히 뭔가 해서 뭐 안 해. 할 얘기가 없어요. 내 별로. 잘못이죠. 그건 내가 너무 간과했네. 아니 왜냐면 그 경기를 보면은 만약에 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려면 해설이 혼내야 되거든. 나가야죠. 뭐 합니까? 왜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전부 여기 전지성입니다. 왜 압박 안 하죠? 막 이러면서 혼내는. 왜냐면 그게 마음속에 있어. 그래 전북도 팬들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비기는 게 전술이라면 최악은 아니니까. 최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거를 내가 좀 네거티브하게 말해야 되나? 하다가 중간에 후반전에 잠깐 10분 정도 제가 억텐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전반전에 내가 너무 이게 너무 축 처지는 거야. 다 같이 그냥 다 가라앉았어. 거의 가라앉은 배라서 그래 해설이라도 조금 그래 재밌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나라도. 왜냐면 거기가 재밌는 척을 안 하니까 축구가. 그래서 재밌는 척을 했는데 10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위선이다. 재미가 없는데 재밌는 척 해야 된다?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중계였고 혼돈의 파티. 그리고 저 멀리 철조망 사이로 가오가이랑 손수호가 보였거든요. 자꾸 보게 되더라고 그 둘이. 근데 둘도 허리에 손 올리고 할 게 없어. 진짜 저 몰랐어요 온지. 손수 변호사가 잠깐 오래요. 그래서 난 얼굴 보러 간 건데 갑자기 인스타 TV 카메라 3대가 날 들이대면서 뭐야 촬영이라고 말을 안 해줬어 나한테. 그래서 가서 이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엄청 흥분 상태였지. 가오가이도 그렇고. 근데 저 때문입니까? 손변 때문일 수도 있고 가오가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지. 축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현역 해본 경험자 없어. 그래. 그래. 우리 심리 분석 좀 얘기 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거 맞아요. 그냥 최악으로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다 최악이 싫었던 거죠. 최악이 네. 싫었던 거지. 그냥 그거를 근데 이제 만약에 인천 홈이었으면 그나마 전북 팬들이 그나마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저 티아고가 드리블하다 아웃된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나가는 거. 네, 근데 거기서 어떤 팬 한 분이 보는데 진짜 화면 잡혔어요? 화면에 딱 잡히면 티아고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근데 그게 저는 모든 전북 팬들의 모습을 대변해. 전북 그 팬분들이 가오가 그냥 다 날아간 것 같아. 팬의 가오가 날아간 건 아니지. 날아가게끔 그러니까 팀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주성에서 인천을 상대로 내려앉아 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저는 그냥 굳이 김대현 감독의 마음을 분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냥 최악이 되기 싫었다. 그래. 어떻게 해서든 현실적으로 바라본 거였는데. 근데 이제 궁지에 몰리면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제 궁지에 안 몰려봤으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궁지에 몰리면 선택들을 일반적인 선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정말 진짜 싫었을 거예요. 이런 게임을 하는 자체가 김대현 감독 성향상.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강등이라는 게 너무 되기 싫으니까 자기가 하는 축구가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딱 판단을 내려서 인천이랑 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남은 경기를 이 형태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해서는 강등은 안 되겠다. 그리고 남은 경기 일정도 대구 광주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구 광주한테 우리가 맞불을 누기보다는 수비로 조금 안정적으로 해서 역습으로 골 넣어서 어떻게 해서 승점 무조건 가져와야겠다. 3경기 승점 모두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내린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무 3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운영하다 또 지면 안 돼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만약에 남은 두 경기도 이런 선택을 하다가 승리를 못했고 인천이만 연승을 한다? 이제 이러면 또 분위기가 이제 완전 이상해지는 아마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내 감독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진짜 전북이란 구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걸. 본인이 커리어가 아예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좀 회자가 될 경기일 것 같아. 이게 정말 묘수가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강릉 살아남는다. 그럼 이건 정말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현실적인 선택인 현실적인. 거죠. 팬들은 절대 바라지 않지만. 않죠. 절대 않지만 본인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잠도 못 자고 아마 비디오 계속 볼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런 경기 모델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냥 완전 경기 모델 자체를 판을 완전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 전까지 뭐 우리가 얘기했잖아. 막 소총으로 쏘는 거 같다. 막 경기 내역이 나쁘지 않은데 끝에 가서 막 골 먹고 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포기한 거잖아요. 본인의 게임 철학 자체를 아예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지 않았나. 이게 잘 된 선택인지 안 된 선택인지는 강등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슬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뭐가 슬프다는 슬프죠. 거냐면 지금 뭔가 자욱하게 안개가 있고 저기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잘 안 보여. 근데 그 안개들이 분노, 아니 뭐 자존심, 실력 이런 것들 안개가 다 거쳐졌어. 거쳐지고 딱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너덜너덜해진 전북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네. 이런 거거든 지금. 굉장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저 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 전북이라는 한 팀과 그 전북 유니폼을 입고 있는 어떠한 그 형체를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슬프다는 거지. 그렇죠. 저는 전북 팬들 뭐 지나가다 좀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 경기 전에는 상당히 기쁜 상황, 재미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한참 경기장 바뀌었거든요. 택시 잡으려고 좀 뭐 걸어와 있었거든요.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꿈투리를 주시면서 씹어 드세요. 그 대신 전북도 씹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말만 남기고 갔어요. 전북 팬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근데 마침 뭐 꿈틀이가 계셨나봐. 뭐 계셨다? 좀 있었나봐. 그래서 꿈틀이 집에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뭐 사 먹을 일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꿈틀이도 그거 알죠? 하얀 거 붙어 있는 꿈틀이. 어. 약간 더 신 거. 시큼한 거, 시큼한 네. 거.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뭔가 경기장 분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네. 되게 끝나고 나서 제가 택시 기다리면서 많은 팬들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왔는데 표정들이 다 화나 있었어. 그리고 그 중계차 있는 쪽이 전북 서포터석이거든요. 이제 거기 통로 있잖아요. 거기 중계차에서 그 PD 좀 기다려야 돼서 같이 택시 타기로 해서 살짝 나가봤어요. 그 대각선 통로로. 근데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데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시고 팬들 안 나갔어요. 한 1000여 명 넘게 안 나가면서 뭐 단장이랑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 결국 김두현 감독도 나온 것 같고 김두현 나가콜도 계속 들렸고 그래서 되게 전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물론 김상식 감독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내가 깊숙이 들어가서 고개를 빼꼼하면 그분들이 좀 뭔가 기분이 나쁘실까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소리만 좀 듣다가 나왔는데 되게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존심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경기. 그런 느낌 아까 말했던 자존심 이런 것과 좀 연결이 돼 있는 그렇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홈팬들 앞에 보여줬거든. 본인들의 현실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게 그냥 말려가지고 뭐 골대 맞추고 상대방 미친 선방 나오고 해서 0대0이 아니고 전북에서 인천을 상대로 꼴찌팀 인천을 상대로 뭐 본인들도 하위권 있긴 하지만 0대0 하려고 나왔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시즌에 가장 그 전북이라는 팀을 표현하는 그 경기가 아닐까. 그 네. 마지막에 최영 감독님 웃은 거 봤어요? 웃는 거. 그거 뭐 90분. 실수 뭐 약간 뭐 이상한 약간 저는 무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수 같아. 아. 약간 이런 느낌 아. 있잖아요. 네, 뭐 근데 의미- 저도 네. 그런 만약에 인천 코칭 스태프면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아. 야, 씨, 답답했어. 그럼 그러니까 실수에 실수. 그냥. 답답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그 와중에 나는 했을 때 뒤에 너무 선수가 많은 거야. 안 이길 거예요. 아니, 근데 봐봐요. 누군지 때려 박아가지고 근데- 알아. 플랜이 아닌데 네.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하면 안 됐냐 이거지. 인천이
3-4-3을 선택을 안 하고 3-5-2를 했단 말이에요. 왜 조성환 감독이 3-4-3이었단 말이에요. 3-5-2 하라고 팬들이 계속 3-4-3을 고집했고 그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어제 3-4-3을 쓰셨고 이번 감독은 3-5-2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백민규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루소 무고사 투톱을 제루소를 뒀다는 거는 그냥 정말 지키다가 제루소 한 번 뛰는 거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그 제루소가 뛸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아마 인천도 더 기민하게 움직여서 뭔가 바꿨어야 되는데 그럼 갑자기 포메이션을 바꾸거나 3-4-3을 가거나 4-4-2를 가거나 하면 이게 아마 인천 벤치도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안 한 거기 지금 준비를 안 한 건데 여기서 갑자기 포메이션까지 바꿔버린다.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 그거 왜 안 하지 막 보면서. 저도 보면서 좀 공격 좀 해보지. 왜냐면 전북이 저렇게 있으니까 바꿔보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나마 못 바꾸더라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음포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턴오버하면 어떡하지? 그게 컸었던 것 같아요. 번뜩이는 것도 하지만 턴오버가 될 수도 있다. 턴오버로 하니까 이 선수는. 왜냐면 이 말 들으니까 나 이해는 되거든. 근데 그거 알지? 이거 잡으면 그래. 잡으면 바로 역전이. 그러니까 웃음 나오는 거니까. 지금 넣어야 되는데 넣지도 못하고 골 때리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에서도 갈렸을 거야. 넣어야 됩니다. 아니야, 좀 기다려보자. 넣어야 됩니다. 넣어볼까? 근데 옆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갈렸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주위에 선수들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보면서 한 명 올려놓고 그냥 때려 박아보지. 그나마 짧은 시간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무고사 대신 그러면 차라리 뭐 음포크를 넣어보자. 근데 음포크는 무고사는 저 90분에도 한 골 넣을 거 같고 할것 같거든. 빼진 못하겠고 그리고 제르소를 빼자니 뭔가 아쉽고. 근데 미드필더 자원을 뛰자니 음포크가 수비가 조금 불안할 것 같고. 최후방에서 빼고서 올려야지. 그래서 차라리 오반석을 빼고 정동현 글로 그러니까 보내고. 폭백 전환을 아니면 뭐 약간 변형 3백 해도 되고. 정동현은 뭐 3백 하자니 만약에 세트피스가 나면 또 위험해질 것 같고. 아마 그런 계속 맞아요. 그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있었던 끝나고 인천 그 최영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일정을 봐서 전북 대구전이 있잖아요. 위에는 두 팀 만나서 이걸 뭐 자기 인천이 다 이긴다는 가정을 하에 뭐 하면 전북 대구 중에 한 팀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 일정을 봤을 때. 근데 그것까지 생각할 그게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 이 경기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승점 3점 가져왔으면 훨씬 편하진 않지만 아니야. 두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보는 거구나. 이게 만약 최종전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게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예. 나는 내 성향상 승부수 걸었어. 전 이 경기에서 승부수 걸었어. 드라이브 걸었어. 그러니까 전북도 드라이브 걸 생각이 없었고 인천도 걸 생각이 없으니까. 맞아 그랬어.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 근데 결국 데미지 전북이 똑같다. 근데 데미지는 전북이 많이 입은 거지. 많이 봤죠. 그치. 사실 인천도 비판 받아도 마땅한 경기긴 그래. 해. 왜냐하면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 안 했으니까. 전북이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왔다 두 팀은. 아이러니한 경기였고 하필 제가 거기 있었다. 근데 나는 이거 봤을 때 이게 이제 회자가 많이 되는 경기잖아요. 네. 나는 가치가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김두현이 그리고 끝나가서 조정환 코치가 와가지고 막 좀 팬들하고 약간의 뭐가 마찰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닌데. 근데 조정환 감독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지? 코치입니다. 조정환 코치. 네. 조정환 코치가 약간 원래 밖에서는 좀 순하다고 하지만 그라운드 안에서는 그라운드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순간에 좀 헷가닥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하여튼 오늘 사실 인천이 더 화제가 됐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거 스포트라이트를 약간 전북이 가져간 느낌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네. 근데 지금 뭐 슬기나 환희 얘기했을 때 느낌은 나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렇지, 뭐 알아. 편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왜 그랬을까? 근데 수긍이 돼요. 네. 수긍이 되는데 알죠? 그 인터넷판에서 입중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치. 그치, 맞지. 이게 맞지. 뭐하냐 뒤에서. 근데 좀 한편은 불쌍하기도 하고 서로. 지금 또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면 끝이니까. 또 전주 가요 목요일 날 아침 2. 아침. 물론 거기는 이제 완전 다른 선수들이 나오겠지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전북 인천은 계속 우리가 남은 두 라운드 동안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른 의미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울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승 경쟁을 했던 강원을 잡고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이번 시즌 우승팀 맞습니다. 확실하게 잡고 우리가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우승을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두 경기 남겨놓고 이렇게 우승을 했으니까. 저는 김판공 감독 온 이후로 성적을 봤는데 한 번밖에 안 졌더라고요. 수원 FC전에 딱 네. 한 번 지고 거의 다 이기고 승점을 다 가져오면서 안정감을 리그에서 이게 조금 그런 게 아챔을 지금 다 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팀이 아챔은 네. 근데 리그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중간중간에 아챔을 지니까 뭔가 리그는 했는데 막상 집계를 하고 보니까 되게 리그에서는 8승 2무 1패.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완벽한. 완전 네. 100% 이상이죠. 네. 네. 그리고 김팡곤 감독이 리그 우승에 대한 더 집착이 컸던 것 같아요. 아챔에서는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전술적인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김팡곤 감독 그 전에 제가 좀 잘못 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김팡곤 감독이 전술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공격이나 수비적으로. 그 전에 근데 잘못 말한 게 뭐죠? 저는 변화가 약간 없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변화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제가 경기를 다시 다 돌려봤어요. 좀 자세히 봤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해주셔야지. 와이프가 말 자르지 마라, 말 그만해라, 뭐 좀 적게 해라 이렇게 그 제수 씨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슬기의 입은 또 이런 식으로 경기를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은 이슬기 코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기 코치의 입을 많은 분들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압박 구조가 조금 더 라인이 조금 더 올라갔고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압박할 때 상대가 3백이냐 4백이냐에 따라서 조금 미세하게 변화를 주면서 사실 그 전에 울산은 압박 형태가 약간 거의 비슷했어요. 약간 조직적인 힘과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더 되게 디테일하게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느낌이 확 더 들더라고요. 네네. 경기 자세히 뜯어보니까 특히 미드필더의 위치 그 전에는 약간 조직적인 수비 형태였으면 지금은 약간 맨마킹 형태라서 조금 더 앞에 더 강하게 프레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더 만족도가 만족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기에서 그 일어나는 육체적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더 싱싱한 느낌? 막 살아있는 느낌이 더 들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이날 경기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면 안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하는 경기에 대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지만 않으면 되는 지지면 않으면 되는 좀 그치.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근데 되게 진취적인 경기를 하면서 저는 우승팀다운 경기력을 보이면서까지 우승을 해서 되게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우승팀 다 왔다. 라는 경기. 그리고 골 넣는 그 과정도 너무 아름다웠고 양 팀 다 사실 강원도 잘했거든요. 근데 울산이 왜 우승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 제대로 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축구적으로 잘 표출이 된 팀이긴 하지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김판곤 감독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보는 시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아쉬운 건 아침에서 그게 좀 아쉽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리그 우승을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강원의 흐름이 너무 좋았으니까.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따 리그에다 다 쏟아 부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아침에서 너무 맥없이 3연패를 한 거. 그래서 약간의 로테이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되게 조직적으로 압박 형태나 공격 형태가 변하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은 그래도 아무리 멤버가 좋다고 한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오히려 내년이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내년에 울산이 진정한 김판곤 감독님의 울산이 체제니까 더 완성된 압박 형태, 공격 형태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그 아챔은 이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3패 했으면 조별리그에 떨어졌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살아 있잖아요. 5경기 근데 남았으니까. 3패가 너무 다시 한번 아침에 집중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그렇죠,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일단은 울산이 강원에게 승리하면서 2경기 남기고 7점 차 리그 우승 확정을 졌습니다. 이로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연패를 달성하고 대단한 겁니다. 정말. 흐름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네. K리그가 울산의 판으로 넘어왔고 좋은 선수들도 울산에 있고 되게 보고 싶은 선수들도 울산에 있고 뭐 경기장 분위기, 팬들 숫자
굿즈 판매량, 굿즈 계속 나오고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또 되게 팀 젊어졌고 팀 젊어졌고 응원단이 그쵸 네, 나이대가 네. 선수들은 조금 선수도 나이가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서포터즈가 네, 젊어졌고 네. 그래서 경기장 분위기가 확 달라요. 이제 울산은 오랫동안 10여 년 이제 중계하러 가봤지만 예전에는 약간 썰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이라니. 좀 경기장이 좀 많이 썰렁. 하프타임에 장윤정 왔어요. 네.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 장윤정인가 오는 거 보고 난 느꼈어. 뭐라도 하려고. 여긴 진짜 열심히 한다. 여기 이제 열심히 한 구단. 하프타임 때 그때 한동안 연예인들이나 누가 맞아요. 좀 중간중간에 많이 왔었어. 코요테도 봤어요. 저. 어? 코요테 그러니까 봤어요. 여기는 뭔가를 하는 구단이다라는 네. 걸 나 그때 느끼면서 그래 막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축구 얘기하면서 그 뭐랄까 우리가 가끔씩 프런트들에 얘기할 때 있잖아 네. 구단에. 근데 울산의 프런트들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약간 이렇게 좀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가수 이제 안 불러도 팬들이 알아서 그렇지. 오는 상황이고 되게 인기가 늘어났다는 거고 축구도 확실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있을 때는 좀 보수적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안정적으로 투미들 딱 하고 안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하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는 맛은 좀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김판원 감독은 그것보다는 좀 더 진취적으로 올라가면서 아까 말했던 약간 우승팀 느낌을 딱 풍기면서 마무리를 지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이게 몇 년 갈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북도 굉장히 길었고 왕조가 울산은 3연패가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2연패까지는 했다가 끊길 수 있는데 3연패면 이제 약간 독주인가? 라고 싶은 게 3연패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울산도 더 이적 시장에 기민하게 해야 되고 더 퀄리티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눈을 좀 높일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지 아챔도 네. 이제 해줘야 되고 내년에 또 클럽 월드컵도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게 있거든요. 3연패 좋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어떠한 그 구단이 계속 독주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한두 경기의 승점 차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독주하는 구조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재밌는 게 그걸 또 깨는 팀들이 그래. 도전을 보는 맛도 있고 근데 이제 승점 차가 막 15점 이렇게 나면 그건 조금 그렇잖아. 근데 쫄깃쫄깃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좀 같이 상승하면 네. 축구의 퀄리티, 그러니까 리그의 퀄리티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한 세 팀 정도가 우승 경쟁하고 그냥 딱 독보적으로 하면 그리고 어쨌든 울산이 3연패잖아요. 앞으로 정말 지금 저는 축구가 되게 트렌디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유지하면서 영입 부분도 김한 형 말처럼 좀 이거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는 앞서 나가는 구단이다는 거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제 선수단 스쿼드가 조금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 바꿔버릴 수는 없겠지만 네. 차근차근 잘 만들어서 아시아를 이끌어 나가는 구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나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다 남을 순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 잘 감독과 프런트가 상의를 해서 다음 시즌 준비를 하고 또 다음 시즌뿐만 아니라 또 아챔이 이어지잖아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면 다음 시즌까지 또 추춘제로 아챔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좀 스쿼드를 잘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겨울 잘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아마 이미 계획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선수나 뭐 동계의 훈련 이미 끝났을 거고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서 좀 선도하는 구단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또 따라와서 깨려는 구단들 또한 슬기 말처럼 한 두세 개 더 생겨야지 리그가 좀 건강해지는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울산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3연속 준우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연패 했단 말이야. 이거 진짜 존나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우승 도전을 그쵸, 예. 6년을 했단 얘기야. 네. 그중에 3번은 우승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확률 50%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승한 거죠. 잘 이거를 조직을 해서 아까 말했던 연맹도 10년 후를 바라봐야 했잖아요. 울산도 조금 길게 보고 우리 팀이 계속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할 수 있는 팀이 되게끔 계획을 잘 세우면 저는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축하드리고 네. 대단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 팀이 단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트레이드 사건도 있었고 저 영입 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이드 불발. 그 사태도 있었고 그러면서 구단의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었고 홍명보 감독 시즌 초반부터 국가대표 감독이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국가대표 감독으로 떠났고 그리고 김판원 감독 와가지고 안정되나 싶었는데 김판원 감독도 월드컵 안 나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부정적으로 이슈가 쌓였고 사실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쌓였어요 이번 시즌에 울산이. 그러니까 이슈만 따졌을 때는 부정적인 이슈가 이렇게 잔디도 말도 안 됐었고 그러면서 이 이슈만 봤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울산을 보면서 준우승했을 때 아니면 지난 시즌부터 지난 시즌 우승했을 때 봤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가 한꺼번에 많이 이제 쏟아졌던 적이 있었나?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가시가 되게 많았잖아요 시즌 오면서. 근데 그 가시를 그냥 이거 진짜 대단한 뚫고 거예요. 나온 거잖아요. 이거 예. 진짜 이번 시즌에 팀의 쪽으로 봤을 때 경험이 엄청날 것 같아. 프런트들의 그 대응 지금 1년이 엄청 다사다. 왜냐면 프런트도 이걸 대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경험해서 아마 프런트 특히 어린 젊은 프런트들의 능력치는 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능력치. 왜냐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지. 그렇고. 뭐 자고 일어나면 계속 뭔가 터지니까 울산 안에서. 약간 전쟁터에서 돌아온 느낌 날 것 같아. 이번 시즌 끝나면. 그러면 단단해지죠. 그렇지 단단해지지. 굉장히, 예. 전우회도 생기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광호 단장님. 그 프런트 직원분들 시원하게 이거 회식 해줘야 됩니다. 이번 시즌 지금. 아니 형 회식 그냥 보너스를 줘야지. 무슨 보너스? 회식 제일 싫어. 뭐 요즘 MG 싫어합니다. 뭐 회식해서 뭐 술 한잔 먹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주십시오. 이거 선수들도 잘한 거지만 예 감독님 이 팀 프런트들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주십시오, 단장님. 김판고 감독님이 그 전 직원 대상으로 뭘 쐈다고 그러던데. 진짜? 네. 그런 걸 좋아하세요. 네. 그게 좀 은근히 아기자기한 그런 게 있으세요. 예. 근데 이게 아기자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독님들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뭐 청소하시는 분들부터 포함해가지고 모든 스태프 직원분들에게 뭐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저는 어떤 그 감독들을 좀 그래도 만나봤잖아요. 되게 이상한 감독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이 그런 감독은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판공 감독은 사실 성공했던 선수 커리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것도 많이 해봤고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달고 달았어. 홍콩에 있고 뭐 저거 하면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흑수저 흑 감독이었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안 어색한 거야. 다른 감독들도 마음은 있어도 무뚝뚝하죠 사실. 그걸 잘 못해. 예, 근데 김판공 감독님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따뜻하세요 만나면. 저도 사실 김판공 감독이 그 대표팀 발언했을 때 저는 그냥 소식껏 말했거든요. 근데 좀 아는 사이인데 이게 말하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치. 말했어요. 그거는 이상하다.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에 뭐 수많은 과정 끝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좋은 감독님으로 변모하신 거잖아요. 그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진짜 홍콩에서 제가 느낀 건 얼마나 차별받았겠어요. 외국인이 와서 하면 우리도 하세요. 외국인이 와서 뭐 하면 축구 있는 사이에서 말 나온다고. 저 깝치고 다닌다. 솔직히 벤투 초반에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캐리어 감독이 저 감독 너무 나댄다. 지만 철학 있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견제를 많이 받아요. 그거는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김판공 감독 딱 홍콩에서 제가 알기로 그 프로 팀들에서 견제가 되게 차출하려고 그래도 막 약간 비협조적으로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뭔가 되게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판호 감독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이게 울산이랑 감독까지 돼서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존경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김판공 감독이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거죠, 지금은. 사실 그렇죠. 이건 완전 진짜 점프해가지고 엄청난 그 커리어를 김판공 감독 인생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저는 성공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분이 가져야 될 거를 좀 잘 가진 것 같아요. 자기 그래서 거다? 운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뤄낸 업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맞다? 싶어요. 그냥 많은 지도자분들이 사실 김판호 감독님도 어쨌든 보면 프로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국가대표 경력이 화려하게 있거나 그런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롤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앞으로 울산이 독주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 쓰는 규모도 사실 다르잖아요. 그치.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또 좋은 축구도 그런 보여줘야 축구를 선도해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갑자기 이런 축구가 막 수비 축구에서 우승을 해. 그럼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보고 딱 아이 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원이라 하는 경기를 보고 저는 사실 되게 멋있었어요. 이런 경기하는 경기 태도가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주민기가 골 넣었잖아요.
교체 명단에 야구가 없었거든요. 있었으면 또 교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골 안 들어가면.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득점까지 다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물과 뜨신 물을 왔다 갔다 했던 이번 시즌이 아니었을까. 김판곤 감독이 뭐 긴 시간 아니었지만 중간에 부임해서 뭐 정말 멋있게 갑자기 뭐 왕에 도전하는 사람 말이야 그런 영상 나왔다고 와 멋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월드컵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조금 인터뷰가 리스크 있는 인터뷰를 했죠. 이번 시즌 겪으면서 김판곤 감독도 내년 시즌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둘 다 김판곤 감독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하나로 정의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을 뭐 이 사람은 뭐 냉정한 사람, 뭐 독한 사람 하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T일 수도 있고 F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 그 할리 셀러브레이션 왜 안 해? 내가 그게 할리 셀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 형이 지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따라하니까 그 채팅창에서 할리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내가 이걸 막 몇 번 하고 나서 그때부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치? 형이 그 정도 영향력 있진 않아. 그치 아니지. 그거 알려주면 근데- 좋겠어. 왜냐면 진짜로 하셨으면 그것도 좋겠어. 하다가 이제 TV 속에 나오는 자기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이게 다음엔 조금 TV 자제하겠다라는. 속에 나오면 축구인들은 얘도 자기 해설한 거 내가 틀잖아요. 막 옛날 틀었거든 일부러. 근데 막 갑자기 숙소에 갑자기 같이 숙소에 있는데 저 이 방송도 그래요. 진성이 형이 가끔 사무실 틀어야 다 있는데 와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모습을 보고 저거보다는 좀 더 나은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의 애들 앞에서 깔깔이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조금 약간 진중한. 근데 애들이 다 보더라고. 이거 봐? 보지.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아이들이 저희 홈구장이 운동장 그 바닥 사정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서 울산이 운동장 사정 안 좋은 데서 뛰다가 좋은 데서 뛰어서 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설마?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운동장 사정이 좋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홈구장을 바꿔달래요. 겁대 받고 학교인데. 무슨 용인 미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 근데 이걸 네. 봐서 그런 거야? 귀엽네. 귀엽죠. 그래서 좋아요 눌러라. 저때꾸알 하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 우승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힘든 시간 속에서 감독들이나 또 이제 코칭 스텝 그리고 프론트 그리고 단장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제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승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네. 울산 언급이 제일 많았던 시즌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렇네. 좋은 일이든 여러모로. 안 좋은 일이든 그렇지, 맞아. 계속 엮여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좋았던 때 좋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시즌이 이렇게 우승권은 끝났네요. 파이널 A 쪽은 일단락 됐고. 그렇죠. 이제 아침 봐야죠. 근데 이게 아침이 정리가 안 된다니까 끝까지 5월까지 그래, 가야 그건 되니까 맞아. 이게 우리가 또 막 그게 없어. 맞아, 더 추가적으로 맞아. 얘기하기 좀 애매해. 네. 그냥 김천 빼고 4위 안에 들어놓고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강원도 전 진짜 박수 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강원 올 시즌. 이번 시즌? 아직 강원 안 끝났으니까. 근데도 네. 안 끝났어도 지금의 성적만으로도 너무 잘한 것 그럼요. 같아요. 이번 경기도 하는데 그 아동바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게 보기 좋았고. 올 시즌 트렌디한 축구를 광주와 함께 사실 광주만 이끌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울산도 가세되고 강원까지 가세되면서 저는 되게 좋은 축구를 많이 전체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런 어떤 강원의 모습이 한 2, 3년간 유지되면은 이번 시즌 보고 이런 어떤 그 또 강릉 종합운동장의 어떤 잔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되게 깔끔한 상황들이 한 2, 3년 쭉 이어지면서 이런 축구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에 대한 팬심이 생길 것 같아요. 강원도 네. 많이 늘어났고 네. 아마 그 전에 강원이 제일 잘했던 시즌이 슬기가 코치했을 때가 제일 네. 막 연승하고 있을 때 19년도가 최고 승점이었는데 이번이 갈아치웠죠. 그래서 이제 이슬기는 역사 속 그 역사 19년 역사에도 이슬기 잘 몰라요. 예. K리그 B팀 초대 감독. 역사 남아 있을 수도 있어. 네. 맞다. 뭐 아무튼 그 강원의 이번 시즌의 축구가 내년에도 쭉 이어진다면 근데 본인의 뭐 제자라고 봐야 되나요? 몇 명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유산들이 송준석, 김대우, 그 K B팀에서 뛰던 선수들 이제 서민우도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유산하기는 좀 그렇고 유산 이슬기 유산 같은 카톡 보내거든요. 서로 카톡 하는데 약간 답장이 늦어진 거 보니까
확실히 성장했구나. 프로 코치 있을 때 새끼들 연락 많이 왔거든요. 아. 대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근데 지금 고등학교 코치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뜸한 친구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강원의 어떤 이번 시즌 뭐 2경기 남았으니까 강원 이야기는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회차에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언제 어느 정도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2시간 정도를 털었네요, 여러분. 주간 K리그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